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어제 밤사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로 발표되면서 자, 미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가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제조업 지수가 실망스러운 수치를 보여줌으로써 자, 자칫 미국 경제와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10월 10일 다음 주에 있을 미중 무역 전쟁에 그 공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왜 미중 무역 전쟁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SM 제조업 지수가 어제 발표되었죠. 자, 9월 수치가 47.8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 이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고 기준치인 50을 하회하는 이중적으로 부담스러운 수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요. 자,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자, 2009년 8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ISM 제조업 지수가 2002년까지는요, 자, NAPM 지수로 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NAPM의 발음이 우리 군사 관련한 폭탄 관련한 이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네이팜 폭탄이란 게 있죠. 예. 네이팜 폭탄과 연관이 있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는 NAP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다 그러면 네이팜 지수가 발표된다, 그렇게 사람들은 부르곤 하였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지수가 나쁘게 나오면 미국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휘청휘청 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네이팜 지수가 발표될 때마다 실망스럽게 나왔고, 그 결과 닷컴 종목들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 명맥을 잇는 ISM 제조업 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영향력을 시장에 던지고 있고요. 자, 어제 밤사이 발표된 수치가 47.8로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 보니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매우 무거운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ISM 제조업 지수를 좀 깊이 최근에 한 2년 동안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그 중심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키워드가 숨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작년 초부터 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작년 연말까지는 그런대로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60.8까지 올라가는 신고점을 만들기도 할 정도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ISM 제조업 지수가 마치 네이팜 폭발하듯이 실망스러운 영역으로 폭발력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올해 1월에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 기대치에 하회하면서 증시에 올해 초 부담을 주었었죠. 그 이후에 계속 지수가 하락하면서 이번에 47.8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미국만 볼 게 아니고 미중 무역 전쟁의 상대 국가인 중국과 같이 본다면 좀 재미있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회색 선은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고요. 자, 그리고 주황색 선이 중국의 제조업 지수 PMI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자, 작년에 무역 전쟁이 시작된 그 초중반만 하더라도 미국이 우위에 있었어요. 즉, 미국이 이번 무역 전쟁에서 중국을 이기지 않겠느냐, 그러한 분위기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 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양호했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저 때 당시
작년 초중반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도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혼자만 승승장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서로 맞짱을 뜨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었고, 자, 올해 초에 양국의 제조업 지수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올해 초 이후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이렇게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습니다만, 중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고무적인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 결과, 자, 지난 여름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 관점에서 보자면, 작년 초중반에는 미국이 우세했지만 지금 분위기는 중국이 우세한 쪽으로 바뀌었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팽팽했던 미중 무역 전쟁의 긴장감이 중국으로 기울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민감할 겁니다. 자, 아예 극단적으로 나 몰라 하면서 아무 정책이나 막 쏟아낼 수도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상황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빨리 해소를 해서 경제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기라고 하는 건 마치 무거운 기차와 같습니다. 경기가 빠르게 달리다가 천천히 브레이크가 걸려서 멈추기 시작하면 멈추는 거는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멈추겠죠. 그런데 다시 속도를 내서 달리려고 한다면요, 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2020년 트럼프 재선을 감안해 본다면 내년 연말 전에는 경기 지표가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늦게 미중 무역 협상을 종료짓고 그때부터 경기 살려야지 했다가는 살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엄청나게 무거운 기관차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미중 무역 협상을 어느 정도 일단락 짓는 게 미국 경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두 가지 방안을 아마 미국에서는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단발적으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를 방어시키는 금융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일까요? 자, FF 금리에 녹아있는 이달 말 연준의 금리 결정 확률을 보게 되면요, 자, 금리 동결 가능성이 9월 30일에는 60.4%였는데, 자, 어제 기준으로는 금리 인하, 한 번 인하할 확률이 62.5%로 역전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 안 할 줄 알았는데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인하만으로는 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만 푼다고 해가지고 경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돈이 긍정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소비시장이든 제조업이든 기업이든 그런 데서 이제 돈을 써줘야지만 시장에 풀린 돈이 시장에서 회전을 하면서 더 강한 화폐 경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이 빨리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자, 지금 경기를 돌리지 못하면요, 내년 연말에 미국 경제는 오히려 경제 침체와 증시 폭락으로 점절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실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체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증시까지 폭락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워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미국 증시가 살아나고 그리고 미국 영준의 금리 인하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있을 미중 협상에서 어떤 일들이 나올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며칠 전 증시 토크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할 경우 콘밥을 먹으러 콘밥 감옥에 가야 됩니다. 의회에 위증을 하라고 교사했다라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긴장 상태가 지속돼서 미국 경제와 증시가 침체를 그리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에 실패해서 바로 감옥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다시 살리고 증시 추락을 막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미중 협상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는 슬슬 이제 미중 무역 협상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덕이 심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스몰 딜이라도 나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재선 실패하면 콘밥 드시러 엄한데 가셔야 되니까 잘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수의 증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요즘 좀 어려운 증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이슈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면서 저희 증시 토크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애청자님들은 이 고비 잘 이겨내시고 새로운 기회 계속 만들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자, 힘내시면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